권력의 법칙이야. 풍경하는 편하지만 추상하는 불편한 느낌처럼 권력이란 단어 자체에 불편함이 있지만 권력의 의미를 영향력과 주도권, 목표를 이루기 위한 토대로서의 힘,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타인을 움직이는 힘으로 해석하라고 하네. 네 개의 파트로 나누어서 권력의 본질, 그것을 어떻게 획득하고 유지해 나갈지를 말하고 있어. 도쿠가와 이에야스부터 마오쩌둥과 헨리 키신저까지 지난 3000년의 세계 역사 속 인물들을 통해서 성공과 실패를 분석한 이야기야. 직장, 친구 사이, 가정에서 사람들의 이유 없는 친절과 미움 뒤에 존재하는 인간 관계의 최종 열쇠가 권력이라고 단정하는데, 인간 본성의 법칙에서는 누구나 가면을 쓰고 있고 질투심이 얼마나 치명적일 수 있는 것인가를 설명하는 차원이라고 한다면, 이 책에서는 그러한 본성을 어떻게 이용해서 권력을 얻을 것이며 또는 누군가를 제거하거나 내 편으로 만들어서 획득한 권력을 유지할 것인가로 연결시키고 있어. 그래서 한 국가의 최고 통치자로서 어떻게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었는지 또는 망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설명한 부분이 많아. 정치엔 관심이 별로 없고, 그리고 사람을 이용하고 이용당한다는 차원도 마음에 안 들거든. 인간 본성을 살짝 다른 차원에서 보여주는 몇 가지만 정리하고 싶네. 르네상스 시대의 위대한 외교관이자 공정신하였던 니콜로 마키아벨리는 항상 선하게 살려는 사람은 선하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파멸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말을 했지만, 그래도 바보 이방 같은 선한 사람들 때문에 세상은 예쁘게 굴러가지 않을까 해. 겉으로는 고상한 것들을 존중하는 듯 보여야 하며, 바보가 아니라면 속으로는 빠르게 계산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은 상대가 눈치채지 못하게 상대를 움직이는 힘이라고 하네. 몰라서 속으면 그저 어리석은 자, 속아주는 척하면서 실제적 이익을 챙기는 자가 권력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야. 권력 게임에 관심 없다고 말하는 사람일수록 순진한 척 가장하는 사람일 수 있다고 해. 가장 강한 부정은 긍정이라는 말처럼 순수를 내세우거나 드러내는 사람은 가장 순수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단정하네. 권력 게임이 불가피하다면 그것을 거부하거나 서투르게 다루는 것보다는 게임의 달인이 되는 것이 낫다는 것이지. 권력 게임의 기본기는 감정 통제 능력이야. 분노는 감정적 대응 가운데에서도 가장 파괴적이고, 사랑과 애정 역시 잠재적 파괴성을 지닌다고 하네. 분노만큼이나 시야를 흐리게 만들기 때문에. 감정 통제는 현재와 거리를 두면서 과거와 미래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생각하는 능력, 지속적으로 과거를 바라보면서 스스로를 교육하고 미래에 대해서는 단 하루도 방심하지 않는 자세,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약간의 거리를 두면서 기만 전략에 성공하기 위해서 여러 개의 얼굴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해. 그날 그 순간에 필요한 가면을 꺼냈어야 한다는 것이야. 기만이 가장 강력한 무기라면 인내는 꼭 갖춰야 할 방패라고 해. 감정 통제, 기만, 인내 모두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노력하여 익혀야 한다는 것. 권력은 근본적으로 상황을 보는 눈이라고 해. 때때로 어떤 것의 가치는 그것을 통해 무엇을 얻느냐가 아니라
그것을 위해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가에 있다는 것이야. 권력은 사회적인 게임이고 그래서 사람을 이해하고 연구하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야. 항상 간접적인 길을 통해서 권력에 이르는 방법을 배우라고 하는데 당신의 교활함을 현명하게 위장하라는 것이야. 다른 곳에 몇 번 맞고 되튄 다음에 최종적으로 목표공을 맞추는 당구공처럼 가장 우회적인 방법으로 모든 움직임을 계획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하네. 1부는 권력의 원천이야. 권력은 게임이라는 것. 나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에 통제력을 행사하는 것. 내가 원하는 대로 다른 사람을 움직이는 것. 좋은 말로 하면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지. 출발점은 권력이 당신의 본질이 아닌 외양을 가지고 하는 게임이라는 것을 알아라고 해. 상황에 맞게 자신을 재창조하라고 하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이미지를 정의하도록 두지 말고 스스로 이미지를 만드는 주체가 되어라고 해. 1831년 당시에 여자가 글을 써서 생계를 유지하기란 거의 불가능했다. 오로로 디뱅 디드방은 조르주 상드라는 필명으로 책을 발표하며 남자처럼 행동했고 사람들은 이 주목받는 신인 작가가 남자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야. 남성 예술가들은 상들을 자기들의 무리에 끼워주었고 사람들은 남성과 여성의 매력을 겸비한 작가에게 매력을 느꼈다고 해. 변화무쌍한 배우처럼 당신이 만든 아이덴티티는 당신을 세상으로부터 보호해주는 당신이 필요에 따라서 입고 벗는 옷과 같다고 해. 자기 창조의 첫 단계는 자기 자신을 배우로 생각하고 자신의 외양과 감정을 통제하는 자기의식이고 두 번째는 기억에 남는 이미지를 창출하는 것. 연극의 요소인 리듬과 타이밍, 긴장감이 필요한데 손에 쥔 패를 절대 한 번에 보여주지 말고 극적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는 순서가 필요하다고 해. 상대를 알아라고 하네. 조력자인지 먹잇감인지. 분노와 감정 표출은 전략적으로 비생산적이라는 것. 노발대발하고 모욕을 주면서 상대를 몰아붙이는 것은 후환을 남기는 것. 조용하고 확실하게 관계를 끊는 것이 좋다는 것. 과민 반응은 상대의 덫에 걸리는 것. 성급한 사람 앞에서는 그저 무관심이 답이라고 해. 이미지와 상징은 아우라를 만든다. 당신이 처한 상황을 말로 호소하는 것은 위험천만하다. 숙지하라. 말을 하면 수세에 몰린다. 평판을 지켜라. 평판은 권력의 초석이라는 것. 그 다음 권력 획득의 법칙이 있어. 이름을 부각시키라고 해. 무시당하는 것보다는 비방과 공격을 당하는 것이 낫다고 하네. 물러설 때와 나아갈 때를 아는 것. 상대의 숨겨진 의도를 알아내는 것. 어느 누구도 완전히 믿지 말고 연구하라고 해. 우정도 사람도 예외는 아니라는 것이지. 신비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패를 모두 보여주지 말라는 것이야. 덫을 놓고 저걸 불러들여라고 하면서 나는 사슴을 잡으려고 덫을 놓고 정찰을 위해서 무리보다 일찍 도착한 암사슴을 쏘지는 않는다고 하네. 경험이 많은 소매치기는 기차역과 같이 소매치기 주의라는 표지가 잘 보이는 장소에서 표적을 물색한다네. 사람들은 그 표지를 보고 문득 자신의 지갑이 잘 있는지 확인한다는 것. 그래서
스스로 주위를 환기하는 이 행동이 소매치기를 도와주게 된다는 것이야. 말이 아닌 행동으로 승리하라고 해. 상대방의 말에 생각을 바꾸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의견이 맞다고 생각하니까. 정직하고 아량 있는 태도는 상대방의 갑옷에 구멍을 내는 것과 같다고 하며, 협상의 기술은 자비나 의리가 아닌 이익에 호소하라고 해. 누구나 이익에 따라 움직인다는 것이야. 돈의 노예가 되지 마라. 공짜는 없다. 사기꾼도 속이기 위해서 아낌없이 돈을 쓴다는 것이지. 돈은 돌고 돌면서 권력을 끌고 온다는 것이야. 돈으로는 생명력이 없는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 대한 권력을 사야 한다고. 그리고 참고할 것. 너무 잦은 선물은 무뎌진다는 것. 흐르지 않는 물에서는 가장 더러운 생명체만 살 수 있다는 것 명심하고. 제값을 치르지 않은 것에서는 물질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문제가 숨어 있다. 반드시 값을, 그것도 제값을 치르라. 친구처럼 행동하고 스파이처럼 움직여라. 소가 냄새를 이용하고 버라만이 경전을 이용하고 나머지 사람들이 보통 눈을 이용할 때 통치자는 스파이를 통해서 세상을 본다는 것이야. 윈스턴 처칠이라는 사람이 한 말, 진실은 너무 귀해서 항상 거짓말이라는 경호원들을 대동하고 다녀야 한다라고 했대. 의심 회피 전략. 상대보다는 멍청하게 보여라. 우월한 사람은 시기심의 대상이라는 것. 정말로 모르는 것은 곤란하지만 모르는 것처럼 연기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야. 집중은 언제나 분산을 이긴다고 해.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그림, 건축, 전쟁, 조각, 기계 등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졌고 그에게는 분산이 힘의 원천이었다는 것. 하지만 그와 같은 재능은 매우 드문 것이므로 보통 사람들은 집중을 하는 편이 낫다는 것이야. 별다른 노력 없이 성과를 달성한 척 능력을 포장하라고 해. 현명한 자는 자신의 지식과 능력을 바닥까지 드러내지는 않는다고. 경주말을 생각해보래. 가까이서 보면 분투하는 모습, 말을 통제하려는 노력, 고통스러울 만큼 가쁜 호흡이 느껴진다는 것. 그러나 멀리 관중석에서 보면 허공을 가르며 날아가듯 우아하게 달리는 모습뿐이라는 것. 그래서 사람들과 거리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야. 사람들의 환상, 기대 심리를 이용하라는 것이지. 사람들은 대개 자신의 잘못이나 어리석음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 외부의 다른 존재를 탓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야. 그래서 환상을 유지하는 열쇠는 글이라는 것이지. 왕대접을 받으려면 왕처럼 행동하라. 올바르게 살아가는 기준은 자기 안에서 스스로 정하고 왕관을 쓰면 왕 주위에 아우라가 생긴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야. 기품은 어려운 상황에서 언제든지 쓸 수 있는 가면이라는 것. 상대가 어떻게 나오든 당신은 아무렇지 않게 얼마든지 응수해 줄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당신이 발산해야 하는 것은 자신감이지 거만함이나 경멸감이 아니라는 것. 권력 유지의 법칙에 있어서 권력 게임은 권력을 획득한 바로 그때부터 본질적으로 공격적으로 시작된다고 해. 보이지 않지만 강력한 힘,
이것이야말로 권력의 본질이라는 것. 주인보다 더 빛나지 마라. 윗사람이 항상 편안하게 우월감을 누리게 하는 신중한 아부가 필요하다는 것이야. 자신의 재능과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면 주인이나 윗사람의 총애를 받을 것이라는 생각은 착각이라는 것. 당신이 매력과 재능을 타고났다면 허영심이 가득한 괴물들을 피할 줄 알아야 한다고. 남보다 탁월한 것은 항상 정오와 미움을 불러온다고 해. 내면의 불안정성이 밖으로 발산되면서 불행을 끌어들이는 사람들이 있다고. 이러한 유형의 사람들은 무언가를 파괴하고 안정을 무너뜨리는 성향이 있어. 그래서 피해야 할 사람들 중에서도 만성적 불만족에 시달리는 사람을 가장 조심해야 하는데, 감염원들은 불행을 자초하고 과거가 파란만장하며 인간관계가 좋지 않고 삶의 이력이 불안정하고 당신을 휘둘러서 사리분별을 잃게 하는 특징이 있다고 해. 그들의 눈 속에서 불만족을 읽어라. 동정심을 갖고 도와주려고 나섰다가 공연히 말려들기만 할 뿐이다. 감염원은 절대로 변하지 않으며 당신만 갈피 못 잡는 신세가 될 것이라고 해. 행운이 있는 자를 친구 삼으라는 것이지. 당신의 독립성을 유지하려면 사람들이 언제나 원하고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이지만 자신의 분야에서 유일한 존재가 되어라고 해. 나이가 많고 노련한 용병대장보다도 고용주 입장에서는 그들을 없애버리고 더 젊고 값싼 용병을 구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것이야. 이미 힘을 가진 자는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려 들지 않는 법. 세상을 지배하는 이치는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지 않으면 좀처럼 행동하지 않는다고 하지. 계략과 술수가 능해서 거미왕이라고 불렸던 프랑스의 루이 11세는 한 능력 있는 점성술사를 죽일 계획을 세웠지. 그런데 그 점성술사가 말하기를 저는 폐하가 돌아가시기 사흘 전에 죽을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고, 루이는 점성술사를 죽일 수가 없었다고 해. 그 점성술사는 루이보다 7년을 더 살았다고 하네. 유통량이 넘치면 값이 떨어지는 법. 품격과 존재감을 높이기 위해서 간간히 모습을 감출 필요가 있다고 해. 비 내리는 날이 길어질수록 태양을 찾지만 무더운 날이 길어지면 태양빛도 질린다는 것이지. 예측 불가능한 인물이 되어라. 예측 가능한 사람은 통제 가능한 사람이라는 뜻이야. 자기만의 요새로 고립이 되면 귀중한 정보로부터 단절될 뿐 아니라 눈에 잘 띄어서 손쉬운 목표물이 될 수 있다고. 사람들 속에서 군중을 방패막이 삼을 필요가 있다고 해.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면 마지막 수단으로 고립을 택하되 짧은 기간만 그 처방을 사용하라는 것이야. 관계의 기술. 어느 누구에게든지 헌신하지 말라는 것. 서둘러서 편을 드는 사람은 바보라고 해. 자신에게만 헌신하라. 누구의 편도 들지 말고 모든 이에게 친구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두라는 것이야. 그러기 위해서는 감정이라는 장애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고 해. 자신을 다스리는 방법을 배우고 한쪽 편을 택해서 싸움에 끼어들고 싶은 본능적인 경향을 억제하라는 것이야.
교전의 양쪽 당사자들을 우호적으로 대하라고. 특별히 내적 독립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야. 우회조종술로 완벽한 궁정신화가 되어라고 하는데 궁정정치학의 법칙이 있어. 과시하지 말고 태연한 자세를 생활화하고 아첨을 아끼고 좋은 것도 넘치는 가치를 잃는다는 것 알고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하라. 상대에 따라서 말과 행동을 달리하라. 사람에 따라서 말투와 표현을 바꾸어야 한다는 것. 나쁜 소식은 다른 사람이 전하게 하라. 주인은 당신을 부하로 생각하는데 주인에게 우정이나 친밀감을 보이지 말라고. 윗사람을 직접적으로 비판하지도 말고 상사의 호의를 바라지 말고 다른 사람, 특히 친구를 대신해서 호의를 요구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야. 외모나 취향을 조롱하지 말고 냉소주의자가 되지 말고 자신을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자기 감정의 주인이 되며 시대 정신에 보조를 맞추고 즐거움의 원천이 되어라. 긍정을 아는 사람은 제스처와 눈빛, 표정의 달인이다. 절대 자신의 범위를 넘어서지 마라. 더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은 버려라. 남은 에너지는 궁정 밖에서 사용하라. 그리고 결코 서두르는 모습을 보이지 말라고 해. 본심은 감추고 남과 같이 행동하는 전략이 필요한데 현명한 사람은 바닥이 두 개인 보석함과 같다고 하네. 후광에 의지하지 말라고 해. 과거의 그늘에서 벗어나는 것은 과거를 무시하고 얕잡아 보는 것이고 젊은이는 부세대와 대조되는 존재감을 가지고 싶어 한다는 것이지. 나만의 스타일과 상징을 확립하여서 차별성을 보여야 한다는 것. 역사 속에서 되풀이해서 나타나는 어리석은 착각 가운데 하나는 전임자가 성공한 방식을 그대로 이용하면 똑같은 성공을 거둘 수 있다는 미신과 같은 믿음이라고 해. 그들의 주변 환경과 조건은 과거의 그것과 같지 않다는 것이지. 때로는 과거에도 가치 있는 요소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차별화를 위해서 그런 요소까지 무조건 부정하라는 것은 아니야. 중심 인물을 공격하라는 말이 있어. 건방지거나 불평 불만을 입에 달고 사는 인간은 직접이건 간접이건 간에 개조하고 달래려고도 하지 말고 공격도 하지 말라는 것이야. 질투는 무언의 적을 만드니까 너무 완벽한 사람으로 보이지 말아라고. 일단 어떤 사람의 마음에 질투가 따리를 틀면 당신이 어떻게 대처하든지 질투심은 점점 더 커지기만 할 뿐. 바보는 자신의 성례를 과시하고 질투의 신에게 도전한다고. 지나친 칭찬이나 공개적인 중상모략은 질투의 표시라는 것을 알아라고 하네. 나이가 든 사람일수록 비정형이 필요하다. 예측 가능한 생각이나 행동은 노쇠화의 첫 단계라고 해. 어떤 상황에서도 적응이 가능한 유연성으로 자기 시대를 준비하라고. 그리고 권력 행사의 법칙이 있어. 모든 일이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모든 권력 게임의 종착역이자 완성이라고 하는데 친구를 경계하고 적을 이용하라고 해. 친구는 질투로 남보다 빠르게 배반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라고 하네. 적보다 더 경계해야 할 대상이 친구인 것은 질투 때문이라고. 주변에 적이 없다면 나태해지기 때문에 적이 있는 상황도 즐길 수 있으라고. 미꾸라지 동네에 있는 메기 한 마리는 그 동네 미꾸라지를 더
강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이지. 의도를 드러내지 마라. 말을 삼가고 계획을 감추기 위해서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양의 가죽을 뒤집어 쓴 여우는 닭장에 무사히 침입할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이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직접 하지 말고 에너지와 시간을 아끼고.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서기와 같은 뜻이겠지. 싸워서 질 바에야 항복하라고 해. 내적으로 견고한 것이 훨씬 나으니까. 동물은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죽은 척 하는데 항복의 요점은 힘을 회복할 때까지 손실을 피한다는 것이야. 곧은 나무는 금방 베어지고 휘어진 나무는 살아남는다는 것. 자신감의 힘, 대담하게 행동하라고 한다는 것이야. 선택된 통제는 자신이 돌린 카드로 게임하게 하라는 것. 성벽에 텀이 있듯이 사람에게는 약점이 있고 몸짓과 무의식적인 신호에 주의를 기울이라는 것이야. 비밀을 지킬 수 있는 인간은 없다는 것. 입이 다물면 손가락이 말하고 온 몸의 땅구멍 하나하나로 비밀을 내보내는 것이 인간이라고 해.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 이용하기 가장 좋은 약점이라고 할 수 있어. 항상 정반대면을 살펴보라고. 사람들이 끝으로 보여주는 모습을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야. 가질 수 없는 것들은 무시하라고 하네. 통제불능의 열망을 가진 사람은 약하고 하찮고 불쌍해 보인다고. 보잘것없는 적에게 필요 이상의 관심을 보이면 당신이 더 보잘것없어 보인다는 것이지. 누군가 당신을 허물 잡거나 속 좁게 괴롭히거나 짜증나게 할 때 경멸하라고 해.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있다는 인상을 절대로 주지 말라고. 장차 재앙으로 번질 수 있는 문제와 조용히 버려두면 사라질 사소한 짜증거리를 구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하네. 모든 것을 한 번에 바꾸려고 하지 마라. 사람들의 내면에 감추어진 보수적 기질을 과소평가하지 말라고 해. 견고하게 뿌리 내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의 마음을 유혹하는 것은 은밀한 설득이라는 것. 설득의 열쇠는 상대를 부드럽고 점잖게 제압하는 것. 사람은 누구나 자기 도취적인 껍질에 둘러싸여 있다는 것이야. 그들에게 당신의 자아를 강요하면 그 껍질은 더욱 단단해진다. 그들에게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며 허상과 싸우도록 하라는 것이야. 승리를 거두면 멈출 때를 알아야 한다고 해. 강자는 리듬과 패턴, 과정에 변화를 주면서 상황에 맞게 대처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야. 충성심을 보여서 윗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마음에 목표를 넘어서면 상사의 의심을 살 수 있다는 것. 결국 멈출 때를 알아야 하는 것이 관건이라는 것이야. 짧은 이야기 3개를 3개로 마무리할게. 작지만 큰 이야기. 첫 번째, 한 상인이 가지고 있는 인도의 새 이야기야. 새장 안에 있던 새에게 주인이 새의 고향이 인도로 갈 일이 있다고 새에게 말하기를 원하는 게 있으면 말해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이 새가 말하기를 인도의 숲속에 가서 자신이 새장에 갇혀 있음을 말해달라고 부탁을 했더니만 이 상인이 정말로 인도에 가서 인도의 숲속에서 상인이 말을 했어. 그러니까 새 한 마리가 나무에서 떨어져 죽었다고 해. 갇힌 새와 친척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상인이 갇힌 새에게 그 사건을 말하면서 아마 너의 친척인 것 같아.
불운한 이런 나쁜 소식을 전해줘서 미안해 라고 말을 하니까 그 말을 하자마자 세상의 새가 쓰러져서 죽었다는 것이야. 그 새와 친척인가? 충격이 너무 큰가? 이렇게 생각하고 불쌍한 마음으로 새를 꺼내서 창문턱에 얹어두자 새가 갑자기 부드득 날아갔다는 것이야. 그러면서 하는 말, 당신이 나쁜 소식이라고 알려준 것은 내가 자유를 얻기 위한 방법을 알려준 것이라고. 두 번째 이야기, 원숭이와 콩. 양손에 콩을 가득 찐 원숭이 한 마리가 길을 가다가 콩알 하나가 떨어져서 또로록 굴러가니까 콩을 잡으려고 애를 썼다고 해. 그러다가 손에 쥔 다른 콩을 떨어뜨리고 또 주우려다가 또 떨어뜨리고 몇 번을 그렇게 하니까 원숭이는 그만 화가 나서 손에 있는 콩을 다 던져버리고 씩씩거리면서 길을 갔다는 것이야. 세 번째 이야기, 수탉 두 마리가 거름더미 위에서 싸웠다고 해. 그리고 얼마 후에 이긴 수탉이 다른 수탉을 거름더미 위에서 쫓아내고 거름더미 위에서 올라가서 퍼덕거리면서 나를 봐라 우쭐대고 다른 암탉들이 주변에서 박수치면서 축하를 해주었는데 그때 독수리 한 마리가 날아와서 거름더미 위에 있는 수탉을 채워서 날아갔다는 것. 여기까지야. 안녕.